추경호는 비상계엄 당일 낮에는 이발을 하더니 밤에는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투표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계엄날 추경호와 같이 있었던 김용태, 신동욱 두 의원의 증언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 당시 추 대표와 같이 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2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밤 같은 상황을 두고 해석이 크게 갈렸는데요. 유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1시간 동안 장소를 국회 당사로 3차례 바꾸어 공지했습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9명 중 김용태, 신동욱 의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11시 40분쯤 추 전 원내대표와 국회 본관으로 향하던 그때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라 기록하려 했다던 신 의원은 계엄군 헬기에 대해 조금 다르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큰 변고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나 보다 여겼다는 겁니다. 국회로 이제 군이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국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이나 강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군대가 정치인을 뭔가 구금하거나 체포하거나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에 반해 신동욱 의원은 포고령을 본 기억조차 없고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내용을 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엇갈린 증언을 한 두 의원 모두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다고 해도 옹호해서 얻을 이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신 의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도 굉장히 당황해하는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가 대표실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추경호의 내란주의 의무정사 재판 들어갔다 왔는데요. 네. 우리가 내란하면 주목하고 있는 게 군, 경, 그리고 국무위원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던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네들이 내란 계엄령 해제에 동참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국회 본회의를 못 열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장난질을 좀 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핵심에 추경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추경호와 신동욱이 이 중심에 있었다. 신동욱도 이번에 기소가 됐나요? 이 신동욱이 기소가 된 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 참, 신동욱 의원 이 양반 참 요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뻔뻔스럽게 그지없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붙어서 이제 본인이 다음에 총선을 또 나오려고 이렇게 빌빌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신동욱이 뭐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벌써 지금 20년이 다 돼 가나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괴롭힌 보도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논두렁 시계 건. 이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자가 바로 이 신동욱입니다. SBS. 예, 저 참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네. 그랬던 신동욱이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군요. 전혀 반성을 못하고, 사실 오늘 증인으로 김용태 의원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되게 젊은 친구죠. 90년생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게 뭐야, 북한에서 이게 침략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담화문을 했을 때 도저히 계엄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죠. 그 예. 계엄 사유가 그게 아니 그 예산 좀 안 줬다고 계엄하는 새끼가 어딨어. 그렇죠. 또라이도 그런 참. 그다음에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한다? 그것도 계엄 사유 아니에요. 그렇죠. 외적이 침략을 해야지. 그래야지. 전쟁이 나야지. 뭐 내전이 됐든 아니면 뭐 외부의 침략이든 하여튼 전쟁 혹은 전시에 준하는 상태가 벌어져야지 계엄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당연히 김용태 그래도 나름 정상적이구만.
그 동네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의원이 김용태 의원인 게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뭔가가 있나 보다, 기밀상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오케이. 그런데 국회로 딱 원래 당사에 있었잖아요. 네. 국회에 들어가면서 보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 보니까 이 헬기가 국회 상공에 떠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윤석열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때려잡기 위해서 걔를 내란한 거죠. 계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김용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본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이라면 중학교만 졸업해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참 몰랐다고 하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가 바보들을 양산하는 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표결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사실 신동욱을 주목을 해야 돼요. 우선 처음에 신동욱 같은 경우에도 뭐야 담화문을 보니까 반국가 세력 척결? 이거 약간 민주당과 뭐 관련돼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관련해서 어떤 큰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당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뭐 추경호라든지 김용태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추경호가 누구 전화를 받냐? 홍철호한테 연락이 옵니다. 정무수석이요. 정무수석 홍철호한테 연락이 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 보좌관들이 윤석열에게 이거 수십만의 시민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거 계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추경호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도 그리고 윤석열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서. 근데 신동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추경호가 그러면 윤석열하고도 통화하고 한덕수하고도 하고 홍철호하고도 해놓고서는 그렇죠. 그거를 의원들한테 아예 알리질 않았다는 얘기네요. 근데 웃긴 점은 언론에서는 윤석열과 전화 통화한 이후에 그 의원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신동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하는 것도 몰랐대요. 대통령과 전화하는 것도 알리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호가 나갔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러.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같다라는 거야. 신동욱 자기 스스로 느낌이. 그래서 갑자기 나가길래. 예, 갑자기 이거는 대통령인 거야. 직감했다는 무당이죠, 완전. 그렇다 치고. 예.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대요. 왜? 당시에 당사에는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 이런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물어보냐? 그 이후에 처음에는 국회가 봉쇄됐다라고 해서 당사에서 모이자고 하고 국회로 안 갔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서범수라는 사무총장이 네.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국회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살짝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시에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추경호는 그러면 아무 얘기 지 혼자 다 해먹은 거야. 지 혼자 딱 알고 지 마음대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좌우하려고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우선 신동욱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진술대로 하자면 추경호는 이 전화 통화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않은지도 몰랐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당사에 있다가 봉쇄돼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가고 제지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비상계엄 문제가 없다고. 예, 왜냐하면 국회에 본인이 통과가 됐는데 경찰이 안 막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공감해줄 수 있는 주장인가요? 아니, 그랬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만 들어가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 당시에 못 들어간 사람들 천지였고. 그렇죠. 심지어 이준석까지도 못 들어가가지고 쌩 난리를 쳤는데, 그랬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비상계엄이 아무 문제 없다? 너무 갖다 붙인다. 그러니까
주장이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정성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으면서 기가 차가지고 진짜 듣기가 좀 고역스럽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김용태라든지 신동욱이라든지 추경 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 원내대표실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원내대표실에 갔으면 그러면 국회 안에 있었네.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 들어온 그럼 거고. 빨리 본회의에 들어가야지. 왜 본회의에 안 들어가? 근데 이거 헬기의 인식도 그랬잖아요. 김용태는 헬기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미친놈이네. 그렇죠. 신동욱은 이 그냥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이 헬기가 오고 군인이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통제한 거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이거 국회에 뭐 간첩이라든지 뭐, 민주당 뭔가 크게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가 차. 네, 다시 국회 본관 상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근무하는 당직자 서승혜는 00시 19분경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원내대표실 근무 당직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좀 안쪽에 원내대표실 안에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후 원내대표실 안에 있던 원내행정국 근무 당직자 곽혜성이 00시 22분경 원내대표실에서 나와서 다른 당직자와 함께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다시 나와서 원내대표실로 갔고 상급자들에게 어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원내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 또한 원내대표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였고 한동훈 당대표나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가 예. 그날 이제 통화를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윤석열 이 순서대로 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정작 가장 제가 물음표는 뭐냐면 한동훈하고는 통화를 안 해요. 이상하죠. 당대표가 지금 둘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당사 옮겼다가 국회 갔다가 막 서로 텔레그램 얘기도 다루고 막 하는데 아니 당대표하고 둘이 합의해서 모여서 설사 그게 방해할지라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한 방향으로 하면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목소리를 모으면 끝날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계속 바깥 사람하고 통하잖아요. 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시만 해도 한동훈은 자기로 촉발된 그 계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하고 싶어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역 의원들 몇 명 벌써 한 3주 됐어요. 그 이미 여기 참고인 소환 다 당하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취재원 얘기 들어보면 갔더니 현역 의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한덕수가 다 불었네. 네. 그러니까 계엄을 이미 추경호하고 그 당시에 표결 해제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한덕수 총리가 다 불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은 굉장히 가뿐하게 가서 진술하고 왔다. 가뿐하게.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갔던 통화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40분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추경호 의원은 여의도로 출발합니다.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고도 공지했습니다.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담을 넘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반대 영상 메시지를 낸 밤 11시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이던 의원총회 장소는 다시 당사로 바뀝니다. 11시 20분쯤 당사에 도착한 추 의원. 조금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추 의원은 이후 소집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꾼 뒤 국회로 이동합니다. 10여 분 뒤 본관에 도착한 추 의원. 하지만 본회의장이 아닌 원내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특전사 헬기가 줄지어 국회에 진입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입장을 발표합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10분도 채 되지 않아 소집 장소는 또 한 번 당사로 바뀌었고 국회와 당의 공지가 충돌하자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원내대표가 정리해달라는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전 대표가 거듭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호소했지만 이후에도 당사로 모이라는 공지 메시지가 잇따라 발송됐습니다. 새벽 0시 반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본관까지 진입하자 국회의장은 0시 50분쯤 본회의를 열었고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은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이었습니다. 추 의원은 새벽 2시쯤 특전사가 철수한 뒤에야 원내대표실 밖으로 나왔고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은 했습니다. 비서관이 모는 차를 타고 국회를 빠져나가 당사로 향했습니다.